시원한 수박 화채로구나. 움푹한 그릇에 담겼네. 맛있겠다. 맛있는 수박을 먹고 나니 과즙만 남았구나. 저런 줄줄 새 나가네. 아, 맞다. 꼭 화채 그릇 모양을 닮은 마을이 있었는데 사방으로 높은 산맥에 둘러싸여 분지를 이루는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이란다. 옛날엔 이렇게 해수를 이뤘다가 지금은 분지 형태를 하고 있단다. 오늘은 이 마을에서 있었던 재미난 이야기를 들어볼까? 어때? 기대되지 않니? 옛날 해안면 마을에는 혼기가 꽉 찬 총각이 살고 있었단다. 총각은 옆마을 처녀와 혼인을 하고 싶어 했지. 저기 낭자, 저랑 혼인해 주시겠어요?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제가 꼭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머, 부끄럽게. 좋아요. 좋아, 만세! 나도 드디어 장가 갔다. 그런데 그때였지. 이게 뭐야? 아니, 뱀이 왜 저기서 나오는 거야? 안 돼! 저리 가, 이 뱀아! 갑자기 뱀이 튀어나왔으니 얼마나 놀랬을꼬. 저기, 아무래도 혼인은 없었던 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요? 아무래도 뱀 때문에 이 마을로 시집을 오는 건 너무 무서워요. 미안해요. 내가 뱀을 모조리 잡아버릴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꼭이요. 뱀 때문에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얼마나 억울할꼬. 아이고. 사실 이 마을은 뱀이 엄청나게 많은 마을이란다. 집안에서도 수시로 사람들 앞에 나타났지. 심지어 볼일을 볼 때도 뱀이 나타나서 일을 제대로 볼 수 없었단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등장하는 뱀은 마을 사람들을 힘들게 했지. 그렇지만 무엇보다 힘든 건 뱀 때문에 농사를 망치는 일이었단다. 농사를 망치면 식량을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지. 아이고, 정말 큰일이에요. 아유, 뱀이 많아서 못 살겠어요. 아유, 이사를 가야 하나. 그러게, 아유. 뱀을 몰아내지 않으면 이 땅에서 우리가 나가게 될 거라니까요. 맞아요. 뱀 때문에 장가도 못 가고 이대로는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유, 무슨 좋은 방법이라도 있을까요? 마을에 뱀이 싫어하는 나무와 식물을 심으면 어떨까요? 식물을 심어서 어느 세월에 키운답니까? 아유, 그래서 목초액을 구해서 마을 곳곳에 뿌리려고요. 그러면 뱀들이 달아날 겁니다. 전 어르신 말씀에 무조건 찬성입니다. 저 뭐부터 시작하면 될까요? 마을 사람들은 마을 곳곳에 복숭아 나무를 심었단다. 뱀이 복숭아 나무를 싫어한다고 알려졌기 때문이지. 또 뱀이 싫어하는 향을 가진 금사화를 집집마다 심었단다. 그리고 마을 곳곳에 뱀이 싫어하는 목초액까지 뿌렸단다. 하지만 뱀들은 도통 마을을 떠나지 않았지. 뱀이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점점 뱀들이 떠날 거라 믿고 있었단다. 복숭아 열매가 가득 열리니 마을이 더 아름다워진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복숭아 열매가 뱀들을 쫓아내기까지 한답니다. 정말요? 그러니 이제 저와 혼인해 주시겠어?
저런 뱀 때문에 이번 청원도 실패로구나. 죄송해요. 안 되겠어요. 잘 지내세요. 전 이만. 뱀들은 왜 없어지지 않는 거야? 뱀 싫어, 싫다고. 복숭아 열매가 아름답게 열렸군요. 여기가 무릉도원인가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근데 무슨 연유로 눈물을 훔치고 계신지요? 사실 스님이 칭찬하신 이 복숭아 나무는 마을에 넘쳐나는 뱀을 물리치기 위해 심은 거랍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요, 총각은 지금까지 있던 모든 일들을 스님에게 이야기했지. 스님은 총각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만 있었단다. 오호,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저런. 뱀이 사라지지 않으면 전 영원히 장가를 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네? 방법이요? 어떤 방법이죠? 아까 분명 이 마을 이름이 해안이라고 하셨죠? 네, 바다해에 편안할 안자를 써서 해안이라고 합니다. 그럼 마을 이름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아니, 마을 이름을요? 뱀들은 돼지를 무서워하죠. 복숭아 나무 대신 돼지를 키우면은 뱀들은 서서히 사라질 겁니다. 오, 돼지를 키우란 말씀이시죠? 예, 해안면의 해자를 돼지 해자로 바꾼다면 마을이 평온해질 겁니다. 오, 그러니까 바다 해자 대신 돼지 해자를 넣으면 돼지로 마을이 편안해진다는 그런 내용이 되는군요. 네, 그렇죠. 돼지를 키우면은 분명 마을이 평안해질 겁니다. 총각은 스님에게 들은 이야기를 마을 사람들한테 알렸단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돼지를 키우기 시작했지. 사방님, 마을에 돼지가 많아지니 뱀이 모두 사라졌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부인, 우리 이 돼지들을 키우면서 평생 행복하게 삽시다. 몰라요. 자, 많이 먹어라, 복덩어리들아. 먹어라. 우리 평생 백년해로 하자꾸나. 돼지를 키우기 시작한 마을엔 뱀이 모두 사라졌단다. 그리고 총각도 드디어 장가를 갔다는구나. 행복하게 잘 살았냐고? 아주 행복해 보이는구나. 강원도 양구군 해안면의 모습이란다. 높은 산맥으로 둘러싸인 분지의 모습이지. 마치 과일 음료를 담는 그릇 모양 같다고 해서 펀치볼이라고 부른단다. 전망대에 오르면 펀치볼의 아름다운 경관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 꼭 한번 들러보렴. 어머니와 함께 청원사를 방문했구나. 청원사 안에 자리하고 있는 용담은 둘레 100m의 못으로 낙동강에 발원질한다. 그런데 저 조각상은 왜 저렇게 생겼어요? 용의 모습을 한 사람의 조각상을 보고 놀란 모양이구나. 조각상 얘기를 하려면 용담 전설부터 알아야 한단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삼형제들 아니신가? 이른 아침부터 어딜 그리 다녀오느냐? 응? 네, 마을에 내려가서 의원님을 만나 뵙고 오는 길입니다. 아니, 의원을? 아, 참 그랬지. 아니, 어머니 병세는 아직도 차도가 없으시냐? 네, 아직
차도가 없으십니다. 아, 그래. 그 의원을 만난 일은 잘 되었고. 네, 워낙 바쁘신 분이라 오늘은 만날 날만 약속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군. 그래, 어서 가보거라. 네. 아이고, 저런 효자 아들이 셋이나 있어도 어머니 병을 고치지 못하니 무슨 소용이에요. 아유, 아이, 그래도 나는 저런 효자들이 부러운걸요. 삼형제는 효심이 지극해 이웃들의 칭찬이 자자했단다. 삼형제의 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갑자기 몸이 아프기 시작했는데 다리에 점점 용의 비늘이 생기기 시작했단다. 어머니, 저희 다녀왔습니다. 그래,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 몸은 좀 어떠세요? 휴, 내가 너희들한테 배만 끼치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제발 그런 말씀 마세요. 일단 이것부터 드세요. 어? 감이로구나. 네, 의원님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에 장터에서 사온 거예요.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시는 과일이 감이잖아요. 고맙구나. 그나저나 의원님은 배웠느냐? 네, 어머니, 이번 의원님은 손꼽히는 명의로 알려진 분이라 희망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머니. 이제껏 수많은 의원을 만났다만 내 병을 고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용이나 물고기 다리를 가진 사람이 대체 이 나라에 누가 있겠냐 말이다. 아닙니다, 어머니. 분명히 고칠 수 있습니다. 형님의 말이 맞습니다. 분명 어머니의 병을 고칠 수 있을 거예요. 어머니의 다리는 점점 더 용의 꼬리처럼 되어갔단다. 그렇다 보니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게 일상이었지. 그렇게 며칠 후 약속을 한 의원이 삼형제의 집을 찾아왔단다. 아하, 이거 참 알다가도 모를 일이로군요. 의원님, 이런 다리로 뵙게 되어 면목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의원 생활 수십 년 만에 이런 증세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말입니다. 일단 탕약은 지어드리지만 큰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주시어 감사합니다, 의원님. 먼 길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의원님. 정말 감사드려요. 미안하오. 내 최선을 다하였으나 어머니의 병세는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닌 것 같소. 결국 집을 찾아온 의원도 가망이 없다는 듯 집을 떠나고 말았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봤으니 이제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일만 남은 것 같구나. 다 같이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보자.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하실 겁니다. 삼형제는 마당에 정화수를 떠놓고 매일같이 기도했단다. 어서 일어나 보시오. 아니, 대체 누구십니까? 나는 신령입니다. 당신의 병화는 이승의 의술로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제 병세를 알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어찌하여야 합니까? 지금 당장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시오. 그러면 길이 보일 것입니다. 신령님, 꿈이었구나. 하지만 예사롭지 않은 꿈인 듯하구나. 다음 날 어머니는 삼형제에게 꿈속에 나타난 신령의 말을 전했단다. 어젯밤 꿈에 신령님이 나타나 낙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라 하였다. 그래서 난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단다. 네? 안 됩니다. 맞습니다. 안 됩니다. 어찌 그리 먼 길을 어머니 홀로 떠나신다 하십니까? 그건 안 됩니다, 어머니.
어머니는 말리는 삼형제를 저버릴 수 없어서 떠나려는 계획을 포기했지. 그런데 그때 하늘에서 용마 한 마리가 나타났단다. 용마는 어머니의 방 앞에서 울부짖기 시작했지. 아니 대체 이게 어찌된 일이지? 말인데 용 같기도 한 것이.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지 말입니다. 몸에는 비늘, 등에는 날개, 머리에는 2개의 뿔이 달린 것을 보니 일전에 책에서 읽었던 용마인 것 같구나. 용마가 어머니를 태우려는 듯한데요. 아무래도 날 데리러 온 것 같구나. 이젠 정말 어쩔 수가 없구나. 결국 삼형제는 어머니와 함께 길을 떠나기로 했단다. 용마를 탄 어머니와 삼형제는 낙동강을 향해 걸어갔지. 그리고 태백의 용담 연못에 도착했단다. 난 이제 이 연못에서 살아갈 터이니 내 걱정하지 말고 집에 돌아가 행복하게 살아라. 네? 이 연못에서 사신다고요? 조금 더 섭섭하거나 슬프게 생각하지 말고 돌아가도록 해. 그게 나에게 효도하는 길이다. 삼형제는 어머니와 헤어지는 슬픔을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단다. 그런데 그때 어머니가 용으로 변했단다. 잘 가거라, 아들들아. 아니 이럴 수가. 어머니는 용이 되어 청원사 용담 속으로 들어가 인용이 되었단다. 연못의 용은 이후에 삼형제가 살고 있는 마을에 재앙을 물리치는 수호신이 됐지. 강원도 태백시 청원사의 용담 연못 속에는 인용이 살고 있다는 전설이 있지. 어떠니 흔히 볼 수 있는 조각상도 알고 보면 다 의미가 담겨 있단다. 말주도. 예쁜 무지개를 그리고 있구나. 보라색이 없네. 저런, 보라색이 없네. 여기 이것 써. 내가 빌려줄게. 도움을 주는 예쁜 친구구나. 내게 도움을 주는 친구는 두고두고 기억에 남겠지? 조선의 왕 세조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단다. 궁금하지? 한번 들어볼래? 세조는 세종대왕의 둘째 아들로 조선의 7대 왕이지. 형인 조선의 5대 왕 문종이 사망하자 어린 조카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 왕이 된 것으로 유명하단다. 그까지 권력이 탐나 어린 조카의 목숨을 빼앗는단 말이었더냐? 이 천하의 불안당 같은 녀석 같으니라고! 왕위에 오른 세조는 어쩐 일인지 온몸에 부스럼이 생겨나 고생을 하게 됐단다. 여봐라, 부스럼이나 견딜 수가 없구나. 부스럼에 좋은 것은 모조리 다 가져오더라. 이제야 좀 살 것 같구나. 여봐라, 이 황토를 온몸에 발라야겠다. 세조는 부스럼에 좋다는 것이면 무엇이든 했지. 세조의 부스럼은 잠깐 괜찮아졌다가도 또 생겨나곤 했지. 여봐라, 황토는 소용이 없구나. 이제 그만 가져오거라. 온몸에 부스러기가 나다 보니 세조의 몸은 쑤시고 아파졌단다. 전하의 부스럼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아. 그러게. 이게 다 단종의 왕위를 빼앗아서 벌을 받은 거란 얘기가 있어.
그럼 평생 부스럼이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아이고 이를 어쩌나. 조용히 하게 다 들리겠어. 아이고. 뭐라? 세상에 소문이 떠돌다 보니 왕궁에도 퍼지기 시작했지. 세조는 왠지 그 말이 참말이라고 느껴졌단다. 그리 근심이 되신다면 저를 찾아가 공양을 드려보는 건 어떻습니까?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유, 그럼 그래 볼까요? 세조의 아내인 정의왕후는 함께 불공을 들이자고 제안했지. 세조와 정의왕후는 지금의 강원도 평창에 있는 상원사에 가게 됐단다. 세조는 정의왕후와 함께 불공을 올리며 뜨거운 여름 한철을 상원사에서 보내게 됐지. 오후 불공은 끝났습니다. 날도 더운데 잠시 쉬고 오시지요. 그래야겠군. 왕후와 신하들이 세조의 뒤를 따랐단다. 시원하게 산책을 하고 싶구나. 예, 전하. 산책길로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세조는 혼자서만 산책을 하고 싶었지. 오늘은 혼자서 걷고 싶구려. 모두 따라오지 마시오. 그렇게 세조는 혼자 산길을 걷게 됐지. 좋구나. 좀 더 가볼까. 그러다 시원한 계곡에 도착했단다. 오, 보기만 해도 시원하구나. 저 물속에 몸을 담글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왕이 계곡물에 들어간다니 당시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었지. 이 산속에 누가 있을 리도 없고 아무도 없을 때 잠깐만 담가봐야겠다. 이때 세조가 옷을 걸쳐놓은 곳을 관대거리라 불렀지. 현재 상원사 입구에 가면 볼 수 있단다. 세조는 아무도 없는 산속 웅덩이에 몸을 담갔단다. 참으로 좋구나. 시원하다. 기분이 정말 좋구나. 세상 시름을 잊을 수 있는 이곳이 무릉도원이로구나. 정말 좋다. 세조는 시원한 물속에서 잠시 눈을 감았지. 귀여운 동자로구나. 어디선가 나타난 동자는 물속으로 들어왔단다. 안녕하십니까, 대왕님? 아니, 네가 날 어떻게 알고? 바위 위에 벗어놓으신 어이를 보고 알았습니다. 그렇구나. 그럼 제가 등을 문질러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동자는 세조의 등을 문지르기 시작했지. 동자의 손이 어찌나 부드럽고 시원한지 세조는 점점 기분이 좋아졌단다. 시원하구나. 네 손이 약손이로구나. 다른 곳도 문질러 보거라. 네. 동자는 세조의 몸을 여기저기 문질렀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동자가 문지르는 곳마다 부스러움이 사라지고 매끈한 피부가 돌아오는 것 아니겠니? 세상에 이럴 수가. 네 손에 무슨 조화가 붙었는가 보구나. 대왕님의 용안도 제가 닦아드려도 될런지요? 물론이지. 어서 문질러 보거라. 오호라, 동자의 손이 약손인가 보구나. 그렇게 세조의 부스럼은 싹 사라지게 됐단다.
혹시라도 누구에게든 내 몸에 손을 대었다고 말하지 말거라. 네, 알겠습니다. 저는 대왕님의 약속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대신 대왕님은 문수동자를 보았다고 누구에게든 말씀하지 마십시오. 문수 동자? 동자는 불교에서 지혜를 상징하는 문수보살이었단다. 문수보살이었구나. 문수보살이 나의 병을 염려하시고 나타나신 거였어. 보살님 덕분에 시원하게 병이 나았구나. 문수보살이 세조의 병을 고쳤구나. 고맙습니다, 문수보살님. 이제 저도 지혜롭게 살겠습니다. 세조대왕은 조선에 꺼져가는 불교를 회복시키려고 애쓴 군주였단다. 세조가 문수동자를 만난 계곡이 어딘지 궁금하다고? 글쎄다, 강원도 평창의 상원사를 찾아 산책하다 보면 그 계곡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단오제 장터에서 무척이나 신나 보이는구나. 매년 열리는 단오제는 강릉의 오래된 자랑거리이자 세계 유네스코에도 등재된 훌륭한 문화유산이란다. 그래. 단오제는 정말 볼 것도 많고 재밌는 것 같아요. 단오제를 보니 범일국사라는 스님이 생각나는구나. 범일국사는 강릉을 비롯한 영동 지역의 수호신으로 해마다 강릉 단오제에서 그분을 기리며 제사를 지내는데, 이 범일국사님 생각을 하니 또 정취보살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구나. 때는 범일국사님이 성인이 되어 당나라로 유학을 갔던 무렵이었지. 어느새 걷다 보니 당나라에 도착했구나. 마침 낙성 대법회가 열리는 날이었단다. 낙성 대법회는 중국의 고승과 신도들은 물론 신라의 고승과 신도들도 참석하는 큰 규모의 불교 법회였단다. 범일국사도 그 법회에 참석했었지. 신라에서 이곳까지 오셔서 낙성 대법회도 참여하시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범일국사님.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다 하십니다. 전 그저 당나라의 불교를 알고자 하여 왔을 뿐이지요. 신라에 돌아가시면 널리 당나라 불교를 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큰 스님. 이날 법회가 끝나고 난 후 한 스님이 범일국사를 찾아왔단다. 저 혹시 신라에서 오신 범일국사님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한쪽 귀가 없는 모습이었지. 그렇습니다만 혹시 스님도 신라에서 오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의 고향도 신라입니다. 저 사실 부탁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말씀해 보시지요. 대체 무슨 일이신지요? 사실 소승은 먼 길을 돌아 이곳 당나라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큰 마음을 먹고 이곳에서 불교를 믿고 의지하기로 마음먹었답니다. 하지만 한시도 고향을 잊은 적이 없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탁인데 신라로 돌아가시거든 제 고향 익령현에 있는 저의 집을 찾아가시어 새 집을 지어주신다면 그 은혜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같은 신라인이자 불도의 길을 가는 스님의 청을 내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리 해드리겠습니다. 정말이십니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범일국사님.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흐른 뒤 공부를 마치고 신라로 돌아온 범일국사는 굴산사를 창건해 불교 전파를 위해 애썼단다. 귀 없는 스님과의 약속은 까맣게 잊은 채로 말이지. 그렇게 10년의 세월이 또다시 흘렀단다.
아니, 스님은 그때 범일국사님,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잘 지냈습니다. 당나라에 계속 머무실 것 같더니만 언제 신라로 돌아오신 겁니까? 아니, 무슨 일이신지요? 소승과의 약속을 정녕 잊으신 것입니까? 예? 이 약속이라뇨? 그게 무슨... 제 고향집을 찾아주시고 새 집을 지어달라고 부탁드리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네, 약속하였었죠. 정말 미안합니다. 약속을 까맣게 잊고 있었지 뭡니까? 익령현이라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익령현 꼭 기억하십시오. 어딜 가십니까? 이왕 오신 거 며칠 묵고 가십시오. 며칠 묵고 가시란 말입니다. 꿈이었구나. 그러고 보니 내가 당나라에서 만난 그 귀없는 스님과의 약속을 잊고 있었구나. 이런 일이... 귀없는 스님은 범일국사의 꿈에 나타나 까맣게 잊고 있던 약속을 일깨워 주었단다. 이렇게 아무런 준비도 없이 떠나셔도 괜찮겠습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범일국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아니네. 이렇게 훌쩍 떠나는 일도 참으로 오랜만이라 새롭고 좋다네. 걱정 마세요. 범일국사님은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범일국사는 귀없는 스님과의 약속을 실행하기 위해 길을 떠났단다. 천천히 가렴. 많이 걸어서 힘들지 않느냐? 전 괜찮습니다, 범일국사님. 그나저나 익령현에 도착을 하였는데 귀없는 스님의 집이 보이질 않으니 걱정이로구나. 참. 혹시 길 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그러시지요. 근데 어찌하여 얼굴에 그리 근심이 가득한지요?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가 친구가 있다고 해서 가보았더니 웬 돌부처를 데리고 놀지 뭡니까? 돌부처를 말입니까? 한적한 마을이라 딸아이의 친구가 없던 중에 마침 친구가 생겼다 하여 가보았다가 놀라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앞만 봐도 돌부처인데 어찌 그리 친구라고 우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딸아이가 연못에서 돌부처와 얘기를 나누며 노는 일이 여인에겐 커다란 근심거리였던 것이란다. 참으로 희한한 일이로군요. 덕기야, 어머니. 덕기야. 자, 범일국사님과 동자 스님에게 인사드리거라. 안녕하세요. 그래. 이름이 덕기라고. 덕기에게 요즘 친구가 생겼다던데 궁금하구나. 네, 스님. 자, 보세요. 아니, 저것은 돌부처가 아니냐? 아니에요. 제 친구예요. 제 말을 얼마나 잘 들어준다고요. 그래. 부처님은 모두의 친구가 되실 수도 있는 분이시지. 그리고 모두 힘을 합쳐 연못 속에 돌부처를 꺼냈단다. 아니, 이럴 수가. 스님, 왜 그러십니까요? 네. 놀랍게도 돌부처의 얼굴이 당나라에서도 만나고 꿈속에서도 나온 귀없는 스님과 똑같은 모습이었단다. 이거 정말 예산 일이 아니로구나. 그때 신령한 존재의 목소리가 들렸단다. 왜 이제서야 왔느냐? 그 돌부처를 정취보살이라 부르고 낙산사에 잘 모시거라. 정취보살은 자신의 뜻한 목표를 이루기 위해 깨달음을 알려주는 불교의 많은 보살 중 한 분이시지. 귀없는 스님의 정체가 정취보살이셨구나. 범일국사는 돌부처에게 크게 절을 올린 후 귀없는 돌부처, 즉 정취보살을 낙산사로 옮기기로 했단다.
그나저나 낙산사에 오긴 했지만 마땅히 정치 보살님을 모실 자리가 있을지 정말 걱정이로구나. 낙산사에는 관음보살 옆자리에 빈자리가 하나 있었는데 돌부처가 들어가기에 딱 맞는 자리였지. 그 자리에 정치보살을 모셨단다. 어찌 이리 딱 맞게 들어간단 말이오. 그러게나 말입니다. 정치보살을 관음보살 옆자리에 안치하자 법당 안에는 오색빛이 찬란하게 나더니 향기가 퍼졌단다. 오, 참으로 상서로운 기운이 아닌가. 맞습니다. 게다가 향기까지 나는군요. 정치보살님이 저희 절에 좋은 일만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정치보살을 모시고 불교를 전파한 범일국사는 오늘날까지 단오제에서 모셔지고 있단다. 어떠니 단오제에서 모시는 범일국사와 정치보살에 숨겨져 있던 이야기까지 들으니 단오제가 더욱 특별하게 보이지 않니? 오, 역도 경기가 열리는구나. 역도는 가장 무거운 바벨을 들어올린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란다. 응원하던 선수가 우승하게 됐네. 가장 힘이 센 선수로 뽑혔구나. 옛날엔 이렇게 힘이 센 사람을 장사라고 불렀단다. 마을에서는 최고의 힘을 가진 천하장사를 뽑기 위해 씨름 경기를 열곤 했지. 응? 어떤 사람이 천하장사가 되는 거냐고? 글쎄다.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장사로 태어난다는구나. 오늘은 양양에 살았다는 한 장사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옛날 양양에는 사이좋은 탁시 부부가 살았단다. 아이고, 이렇게 무거운 이불을 어찌 혼자 털려고 했소? 어디 무거운 게 이불 뿐인가요? 내과에서 빨래하고 돌아올 때면 얼마나 무거운데요. 앞으로는 빨래하러 갈 때 내가 같이 가야겠군요. 솥단지도 무겁고 부엌엔 무거운 거 투성인거려. 아이 저런, 어디서 힘 좋은 장사라도 데려와야겠군요. 호흡이 아주 척척 맞는구나. 그러던 어느 날이었단다. 잠을 자던 탁씨는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었지. 얘야, 얘야. 아유 어머니, 아이 정말 어머니세요? 그래 얘야. 아버지 묘와 내 묘를 오색장군 바위 맞은편으로 옮겨다오. 예? 아이, 갑자기 묘는 왜요, 어머니? 꼭 어머니. 그래야 한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가지 마세요. 어머니. 여보. 무슨 꿈이라도 꿨어요? 꿈이라고 하기엔 너무도 생생했단다. 결국 탁씨는 부모님 묘를 오색장군 바위 맞은편으로 이장했지. 어머니, 이제 마음에 드세요? 오, 이럴 수가. 지금 오색장군 바위 맞은편에 묘를 쓴 것이요? 아, 예, 그렇습니다만 왜요? 무슨 일이십니까? 축하합니다. 장차 그 집에서 장군이 태어나겠구려. 장군이에요? 사실 오색장군 바위 맞은편에 묘를 쓰면 나라를 일으킬 장군이 태어난다는 속설이 있었단다. 그리고 한참 후 탁씨 부부는 아들을 낳았지. 건강하게 태어나줘서 고맙구나, 아가야. 귀여워. 탁씨 부부의 아기는 영웅의 기상을 가진 아기 장수로 태어났단다.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사흘 동안 마을의 용마가 울고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아기는 용마 주변을 훨훨 날아다녔지. 안 돼, 아가야. 이리 오렴. 어서. 하지만 옛날엔 평민의 집에서 장수가 나면 나라의 역적이 된다고 하여 가문 전체를 없애버렸단다. 그래서 탁시 부부는 아기에게서 장수의 흔적을 모두 없애버리고 평범하게 키우기로 했단다. 하지만 힘이 센 건 쉽게 감출 수가 없었지. 탁시 부부는 함부로 힘을 쓰지 않도록 아기를 조심 또 조심시켰단다. 세월이 흘러 아기 장사는 탁구삼이라는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지. 아이고 힘들다. 우리 좀만 쉬었다 합시다. 그래요? 쉬었다 합시다. 하지만 탁구삼은 전혀 힘들지 않았단다. 아이, 구삼이 청년도 이리 와서 좀 쉬어. 그러다 몸살 난다니까. 전 괜찮습니다. 다들 좀 쉬세요. 제가 바짝 해놓을게요. 걱정 마시고요. 하이, 언제 봐도 듬직하단 말이야. 그러게 참으로 듬직한 청년이구려. 때는 조선시대 말 조정에서 경복궁을 중건하기 위해 황장목을 모으던 중이라 많은 사람들이 벌목에 나섰지. 우와, 이렇게 좋은 나무라니. 이 벌목하면 양도 엄청나겠는걸. 이렇게 큰 나무를 벌목할 수 있을까요? 뭐가 걱정이요. 우리에겐 구삼이 청년이 있는데. 네, 걱정 마세요. 나무 쓰러뜨리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아이, 당신들은 누구신데 일을 방해하려는 겁니까? 방해하는 건 당신들이지. 여기 이 나무는 우리 강릉 지방의 것이요. 사실 이 나무는 양양 지역과 강릉 지역에 겹쳐서 나 있었단다. 양양 사람들과 강릉 사람들은 이 나무가 서로 자기네 거라고 우겼지.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나무를 베어서 쓰러지는 방향이 북쪽이면 양양, 남쪽이면 강릉이 같도록 하죠. 좋아! 그렇게 합시다! 사람들은 서로 자기네 땅에 나무를 떨어뜨리려고 했지. 그런데 말이다. 나무는 양양과 강릉의 딱 중간 지점에 쓰러져 버렸단다. 이거 우리 양양 땅에 조금 더 많이 쓰러졌군요. 어떡하죠? 무슨 소리? 우리 강릉 땅에 더 많이 쓰러졌구만. 아이, 똑똑히 보시오. 그게 말이에요. 또 많이 쓰러졌어요. 당신이 잘 보시오. 양양 사람들과 강릉 사람들은 나무를 서로 갖겠다며 싸웠지. 그때 탁장사가 한 가지 묘안을 내놓았단다. 자, 여러분, 그만 다투시고 그럼 이번에는 힘겨루기로 결정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힘겨루기? 저 쓰러진 나무를 이고 더 멀리 가는 마을이 이기는 걸로 하죠. 어떻습니까? 네? 좋았어. 힘이라면 우리 마을의 권장사지. 저 나무는 우리 마을 차지겠군요. 어림없는 소리. 우리 구삼이 청년의 힘이 엄청 세거든. 자, 그럼 시작합시다. 일어섰다. 일어섰어. 강릉의 권장사는 엄청 큰 나무를 이고 발걸음을 옮겼지. 더 이상은 하지만 말이다, 몇 걸음 가지 못해서 결국 주저앉고 말았단다. 그렇지만 워낙 큰 나무였기에 이 정도도 대단한 거였지. 이번엔 탁구삼 청년의 차례구나. 탁구삼 청년은 커다란 나무를 메고 성큼성큼 걸어갔단다.
탁구삼 청년은 그 길로 나무를 지고 마을까지 내려왔지. 이 일로 마을에선 큰 잔치가 열렸단다. 그리고 탁구삼 청년은 닭장사라는 호칭을 갖게 됐지. 이야기 속의 닭장사라고 불리는 이 사람은 실제로 있었던 사람이란다. 이 사람의 본명은 탁구삼으로 광산 탁씨의 25세 손이라는구나. 지금도 양양군 송천리에는 닭장사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지. 최근 양양군은 현북면 어성전을 중심으로 닭장사 마을을 지정하고 농촌 전통 테마 체험 마을을 조성했단다. 또 매년 열리는 양양문화제에서는 닭장사 후계자를 뽑는 놀이가 열린다는구나. 힘이 센 사람이 있다면 닭장사의 후계자에 한 번쯤 도전해보는 건 어떻겠니?